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를 함께 다루는 시간이죠. 오늘은 페이지 536페이지에 있는 주제를 다루도록 할게요. 제목은요, 개성의 파괴와 획일화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제목을 천천히 뜯어볼까요? 개성의 파괴와 획일화. 네, 항상 이렇게 제목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많이 담겨 있는 엑기스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개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신가요? 개성이 있다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쟤 참 개성 있다. 이런 말이 또 때로는 특이하다, 독특하다, 유난스럽다, 이상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뭔가 튀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이제 개성이란 말을 여기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나만의 고유의 빛깔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지 튄다 이런 내용보다는 나만의 고유의 빛깔, 다른 말로 나니까 잘하는 것, 또는 내가 꿈꾸는 것, 또는 내가 뜻하는 뜻대로의 삶,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성이라는 것은 각자 고유의 빛깔인 거죠. 자기만의 빛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 빛깔을 띠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 빛깔을 띠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 빛깔을 띠고 있고, 그리고 각자의 그 주어진 길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길을 향해서 가기로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길을 가기로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넓은 길을 가기로 원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개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파괴한다고요. 네, 어떻게 파괴할까요? 획일화를 통해서 파괴하는 겁니다. 획일화는 오로지 주어진 것은 하나밖에 없어. 네, 그래서 네가 가려는 이 길은 위험해. 그건 길이 아니야. 그런 길이 아니야. 너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 생각도 하지 말어. 그리고 너 요 길, 요것도 가면은 너 다쳐. 가지 마. 위험해. 그럼 너 이상한 사람 돼. 사회에서 따당해. 너도 마찬가지야. 그건 길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길은 그런 길이 너에게 위험한 길이고 내가 알려줄게.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야. 너희들은 이 길을 향해서 가야 돼. 뒤도 돌아보지 마. 뒤도 돌아보지 마. 다른 생각 하지도 마. 오직 이 길을 향해서 뛰어들어야 돼. 할 수 있다면 빨리 뛰어들어. 빨리 뛰어들어서 남보다 앞서가야 돼. 그래서 태어났어. 그러면은 잘 먹고 잘 크는데 너는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거야. 물론 유전자 경쟁부터 시작됐지. 근데 이제 태어났을 때 경쟁이 시작됐을 뿐 아니라 자,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설계가 다 돼 있어. 이러한 유치원을 나와서 이 학교를 들어가서 또 저러한 학교로 진학을 해.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걸 공부를 다 해놔야 돼. 선수학습, 선행학습 다 해놔야 돼. 그리고 이런 것에 출전을 해서 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스펙을 쌓아야 돼. 그래서 결국에 너는 이러한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이러한 업계에서 그리고 이러한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거길 향해서 너는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안내해 주는 대로 열심히 달려. 내가 도와줄게. 열심히 달려. 자, 이 길. 자, 이렇게 길이 딱 하나로 놓여 있어요. 답정너라고 그러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대답만 해 그건가요? 줄이는 말이 워낙 많아서. 길은 정해져 있고 길정너. 너는 따라오기만 해. 자, 이게 획일화이자 동시에 개성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점점 같은 빛깔로 물이 들기 시작하죠. 같은 생각으로 점유되기 시작하죠. 같은 행동으로, 패턴으로 동일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앞서 나가고, 좀 더 앞서 나가고, 좀 더 앞서 나가고,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남보다
앞서 있을 때, 우위에 있을 때, 경쟁 우위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존재감을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네. 이 길에서 존재감을 맛보는 유일한 길은 남보다 앞서 있을 때, 남보다 앞서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조금도 달라질 게 없어요. 이 넓은 길 안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점 같은, 선 같은 길일 뿐이에요. 이걸 좀 줄여보면은 사실은 이들이 있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일 뿐이에요. 예. 이 길을 벗어나면 무수한 갈래길들이 펼쳐져 있어요. 사방으로. 이 사방으로 펼쳐진 길 가운데 진정한 나의 길은 있기 마련이에요. 각자 고유의 길이 있기 마련이에요. 고유의 방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금기시하죠. 네, 절대 여길 벗어나면 안 돼.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전부야. 다른 길은 없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자, 뭐 이 안에서 나는 만족하고 살 거야. 남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만큼 앞서 와서 그만큼 내가 혜택을 얻은 거에 대해서 나는 만족해.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을 거야. 네. 뭐 여러분의 결정이라면 존중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이라면. 근데 그게 과연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이고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 맞습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에서는. 네, 개성의 파괴와 획일화. 이것은 개성은 나의 빛깔. 나니까 잘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획일화에 의해서 다 재단되고 때로는 파괴되고 억눌리고. 그래서 나는 뜻하는 삶이 아니라 뜻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뜻하는 삶은 뜻했던 과거의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 나는 뜻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어느덧 20, 30년이 지났어요. 나의 뜻하던 삶이 뭐였는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희미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길을 만족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예. 이제 헷갈려진 거야, 이제 완전히. 개성의 파괴와 획일화. 이 길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니, 다들 그렇게 살잖아, 다들.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살아. 네. 차라리 뭐 그렇게 생각하면 괴롭지는 않죠. 누가 제일 괴로운지 아세요? 이 주어진 길을 달리다가 이 길의 끝은 무엇인가? 이 길은 누구의 길인가? 이게 정말 나의 길이 맞는가?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길을 떠올리지 못하고 또는 다른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뗄 엄두를 못 내는 그 상황 또는 너무 많이 지나와 버렸어. 돌이키기가 너무 겁나. 자, 이런 상황.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 안에서 맞추제 맞으면서 있으면 괜찮아. 근데 눈을 뜨니까 괴로워. 그래서 이제 아는 게 오히려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네, 제대로. 왜 여길 못 벗어납니까?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얘기하는 트렌드서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개성의 파괴와 획일화의 연속.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거.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아니겠고 남자분들 중에 뭐 수염 길러보신 분 계세요? 머리 한번 이렇게 백고로 밀어보신 분 계세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와서 수염을 다양하게 길러보고 있거든요. 네. 구레나루죠, 구레나루. 수염 수준은 아니고 이제 구레나루를 조금 길게 길러보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나름. 네. 그것도 기르고 머리도 한번 완전히 작년 여름에 밀었었고요. 네. 이제 하고 싶은 건 이제 해보는 거죠. 네. 사실 한국에 있을 땐 그게 좀 제한이 많았죠.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머리를 완전히 밀고 나타나는 게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수염 기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무래도 그땐 또 제가 여전히 개성의 파괴와 획일화의 길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시기였기도 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거를 100% 마음껏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여전히 어떤 제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내 뜻을 펼치고 내 꿈을 펼치고 내 의지를 펼치면서 사는 삶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획일화에 젖어들지 않는 거거든요. 획일화의 길 안에 있지만 획일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길을 가면서 필요한 대로 이 길을 넘나드는 그런 방식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이 획일화의 길에서 벗어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입고 싶은 옷, 편한 옷을 입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옷은 편하게 입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 건데 이제 그게 바뀌었죠. 의미가. 그래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옷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게 그래요. 잘 보세요. 하다못해 뭘 먹으러 가는데도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결혼식도 그렇죠. 결혼식도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까?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까? 결혼식은 화려한데 결혼 생활은 비참해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결혼식은 뭐 화려하지 않았더라도 결혼 생활이 화려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보여지는 거,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엄두를 못 내요.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생각해. 근데 진짜 부끄럽고 진짜 창피하고 진짜 비참해지는 게 뭐예요? 그거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 생활. 뭐 옛날에 투캅스란 영화 있었죠. 박중훈하고 안성기의 그 코믹 영화.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너는 왜 경찰이 됐니? 안성기가 물으니까 박중훈이 폼 나잖아요. 이러는데 여러분, 폼 나서 여러분 폼 날려고 직장 선택을 합니까? 오래 못 가요. 폼 날려고 여러분 대학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물론 그런 맛이 있죠. 살다 보면 어느 정도 그런 맛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와 패턴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개성의 파괴와 획일화의 길 안에 젖어들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젖어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트랜서핑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트랜서핑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펜듈럼에게 계속 저당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펜듈럼에게 저당 잡혀 있다는 얘기는 계속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피를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수혈받으면서 피를 흘려요. 결국 남는 게 없는 인생.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이게 펜듈럼의 길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휴가철인가요? 지났나요? 여름. 휴가철이라고 다 휴가를 가야 되나요? 휴가를 가면 다 유명한 관광지로 휴가를 가야 되나요? 누가 그렇게 정했나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러지 않으면 뭔가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나요? 부끄러운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다들 놀러 가면은 집에 있는 내가 초라해 보여. 누가 그렇게 생각하래요? 누가 그걸 주입시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여기를 표현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그 알고리즘이 훨씬 더 재빠르고 신속하고 세련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에 젖어가는 거예요. 이 획일화에서 벗어나고 획일화에 함께 동조하지 않을 때 뭔가 내가 뒤처져 있는 느낌, 이방인이 된 느낌, 초라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게끔 이 시스템이 매트릭스가 계속 여러분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유튜브에서 많이 하죠. 좋아요, 싫어요.
동의하냐? 반대하냐? 찬성하냐? 반대하냐? 너는 어느 편이야? 어느 편이야? 네 의견을 말해봐. 의견을. 네 의견. 넌 어떤 쪽이야? 네 입장을. 빨리.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발을 디디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주어지는 거예요. 프레임에 딱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 개성의 파괴와 회귀화의 프레임에 딱 갇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벗어날까? 불안하게 돼요. 그래서 이 획일화의 길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뭔가, 요즘 사람들은 뭐 하고 지내나, 뭐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면 사람들이 뭐 하고 지낸다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젖어드니까. 다들 이러고 지내는구나. 나만 이러고 있나 보다. 여러분들은 이 획일화의 길에서 계속 그러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행동, 이 패턴이 길들여진단 말입니다. 뒤처지면 좌절하고, 또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앞서가서 또 만족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유지해야 돼, 그거를. 힘들어. 뭐, 인스타그램, 그 인플루언서라고 그러나요? 네. 고생 많아요, 인플루언서들이. 힘드시죠? 네. 뭐, 그게 돈 많이 번다고 전부인가요? 돈은 돈이고, 그게 그렇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펜듈럼이 주는 돈은.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그거 유지하는 게. 그 가면 쓰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잘 때도 화장 안 지우고 자는 거랑 뭐가 달라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 진정한 자유, 진정한 독립, 그런 생활을 하루라도 해보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얘기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게 있어요. 그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에도 나오지만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소속감.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 안정감을 느껴요.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적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욕구가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분히 우리는 펜듈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 필요하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때가 되면 그러한 소속감에 대해서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조차도 발로 차고 나와야 돼. 그게 이제 자기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무소속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습니까? 왜 없어질까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성의 파괴와 회귀화의 길이구나, 이게. 진정한 자유 독립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 소속, 이 무리들을 이탈해서 내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자유가 여기에 있구나. 소속에 주는 안정감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도전이 있고 모험이 있고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실패도 경험해야 되지만 이 길을 갈 때 주어지는 그 만족감과 환희, 이거는 이 살아있는 느낌, 이거는 비교할 수 없구나. 정말 이게 이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생명체가 꿈틀꿈틀 대는 그 느낌이 난다, 이제 이게 내가 사는 거구나. 나라는 이름 석자가 이제 살아있구나. 여기 들어가서는 내 이름도 죽어 있었는데 이제 내 이름 석자가 여기서 살아나는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개성이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만의 빛을 발하기 때문에.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 이 길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너무 심각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담담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취학 전에 한 6, 7살 때였겠죠. 형보다는 누나와 그리고 누나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형이나 형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주로 칼싸움하고 놀거든요. 칼싸움하고 운동하거나. 그런데 누나나 누나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왜 재밌었어요, 저는. 왜냐면 소꿉놀이라고, 소꿉놀이.
근데 소꿉놀이가 남자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재밌었단 말이에요. 왜 재밌었냐? 칼싸움은 그냥 막 때리고 치고 받고 도망가고 이런 건데, 소꿉놀이 또는 뭐 인형놀이 이런 거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저는. 이야기 만드는 게. 그런데 이 소꿉놀이 한다고 그러면 이거 여자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만 바라보고 이건 뭐 여자놀이, 남자놀이 이렇게 획일화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 스토리가 담겨 있잖아요. 상상력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재밌었단 말이에요.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런 상상을 발휘하고 스토리를 만드는 이런 걸 되게 좋아했구나. 실제로 그런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또는 이제 형들과도 놀았어요. 형 친구들하고 놀았었는데, 그럼 이제 야구를 주로 했죠. 야구, 뭐 축구 이런 걸 했는데 야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게 주로 깍두기를 자처했어요. 깍두기 아세요? 먹는 깍두기 말고 이 놀이할 때 깍두기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거예요. 이 편이면서 또 저 편인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항상 살아있어. 너는 죽지 않아, 이거예요. 예. 근데 그게 좋은 의미에서는 이 편도 저 편도 다 되니까 좋은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실력이 안 되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같이 끼워줄 테니까 너 혼자서 놀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깍두기라는 게. 근데 저는 그걸 자처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저는 승부를 집착하면서 경기하는 그게 저는 좀 재미가 없고 오히려 그게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예. 왜 야구를 하면 꼭 이기고 지고에 대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그러한 장치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건 맞아요. 그 당시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은 예를 들어 뭐 이게 야구를 할 때 투수가 공을 던지고 포수가 공을 받고 뭐 공을 치고 했을 때 일루 가서 뭐 이렇게 태그하고 했는데 한 번 공만 치면 싸우는 거야. 막 야 이거 뭐 세이프다, 아웃이다, 누가 빨랐다, 늦었다, 막 이거 가지고 그러다가 막 집에 가기도 하고. 왜 저럴까? 저는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냥 이 게임을 즐기면 안 되나? 왜 저거 하나 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뭐 네가 저런 애 저러면서 이렇게 해서 게임을 망치고 집에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승부 게임 자체가 재미없는 거예요. 거기 집착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냥 깍두기를 자처했죠. 왜냐면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예. 제가 1루로 가든 2루로 가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고. 어떻게 보면 투명인간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재밌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러한 관점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운동하는 것조차도 개성의 파괴와 획일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중고교 때 가면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체육 시간에는 뭐 합니까? 여러분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 뭐 남자 학교였으니까, 체육 시간 되면은 그냥 축구공 던지고, 농구공 딱 굴려줘요. 그리고 체육 선생님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놀아요? 축구 아니면 농구, 획일화. 다른 게 없어. 다른 종목이 없어요. 예. 그리고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참여해야 돼. 예. 개성의 파괴와 획일화. 자, 여기에서 정점은 뭡니까? 이제 군대 가면 남학생,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아시죠? 군대 가면 뭐 합니까? 이제 전투 족구 하잖아요. 축구 아니면 족구. 열애가 없어요. 무조건 뛰어다녀야 돼요, 그냥. 네. 그래도 군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군대는 획일화가 돼야 돼요. 거기서 개성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 조직 자체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제가 그거를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미술 시간도 마찬가지고, 음악 시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다른 여러 과목에도 그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개성의 파괴와 획일화. 그래서 이제 제도 교육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적응하기에. 자, 이제 여기 뉴질랜드를 딱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에도 아이들이 있고 제가 사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뭐 아이들 노는 소리도 이렇게 들려오고 하는 거리인데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운동장에 뭐 이렇게 일렬 뭐 몇열 종대 횡대 이렇게 서가지고 아침 조회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훈화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놀아요. 뭐 하고 놉니까? 뭐 정해진 운동 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잔디밭에 다 나가. 예. 거기서 그냥 마음껏 뛰어노는 거예요. 예.
뭐 공 갖고 노는 애들도 있고 3, 4, 5 모여서 나무 등거리에 올라가서 노는 애들도 있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쉬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밖에 나가요. 그냥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아. 몸을 움직이면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와서 시작 수업을 합니다. 그 기본이에요. 기본. 심지어는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뭐 악기를 연주할 때도 물론 이제 전문적인 수업을 하는 거는 별도로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막 배우는 아이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현에 초점을 둬요. 표현에. 잘 그린다, 못 그린다, 뭐 연주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려야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내버려둬요. 마음껏 도구를 만지고 사용하고 표현하는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는 왜 이랬니? 이렇게 그려야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 교육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나가는 거죠. 야, 이게 태양은 이렇게 빨강색으로 그리는 거야. 태양을 이렇게 까맣게 그리면 안 돼. 태양을 이렇게 그리면 안 돼. 태양은 동그랗잖아, 태양은. 근데 과연 태양이 동그랗나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이 동그란 태양을 바라보나요? 어떨 땐 눈이 부셔가지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표현이 중요한 거, 표현이. 근데 우리는 이제 획일화, 개성의 파괴. 그래서 태양은 동그란 거야, 태양은. 그리고 이렇게, 빛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구름은 이렇게, 이게 뭉게구름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거. 새는 이렇게 날갯짓을 해야 돼, 이렇게. 새를 이렇게 선으로 그리면 안 돼. 근데 멀리서 내가 바라본 새는 그냥 점일 수도 있거든요. 개성의 파괴와 획일화.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에 젖어들어 있진 않은가. 이걸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요. 10명 모두 저마다의 생각과 감정과 선호와 세계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개취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 뭐 개인의 취향이란 뜻이죠, 아마? 개취? 그래서 뭐 취향을 존중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한 각자의 개성은 존중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든가 말든가. 날 피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왜 거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하고 다니니? 차림이 그게 뭐니? 너는 왜 이런 신발을 또 신니? 어울리지도 않게? 아니 편해서 내가 그냥 슬리퍼 신고 나가겠다는데 너 겨울에 슬리퍼 신으면 발 시렵다니까. 운동화 신어 이거 가지고 이제 막 큰 싸움이 되잖아요. 큰 싸움이. 밥을 진짜 먹기 싫은데 안 먹겠고 뭐 곱기 끊는다는 것도 아니고 나 진짜 지금 먹기 싫은데 밥을 왜 안 먹냐고, 차려놓은 밥을 왜 안 먹냐고 해서 이거 가지고 크게 싸워요. 다 획일화하는 거 다 획일화. 어디 여행을 가면 이탈하면 안 돼, 그냥. 물론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는 맞지만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이 함께 갔어. 다 같이 놀아야 돼, 무조건. 뭐 게임 하나 하면 거기서 열애가 되면 안 돼. 피곤하고 좀 지켜보겠다고 나는 빠지겠다고 하는 애도 굳이 막 팔 흔들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막, 하라고 같이 하자고. 술도 그렇죠, 이제. 부어라 마셔라. 좋아요. 정겹죠. 그런데 거절하면 존중해야죠. 저는 못 마시겠어요. 그러면 그냥 물 따라주던가. 너 뭐 마실래? 그럼 되잖아요. 그냥 거기 대고 한 잔만 마셔라, 한 잔만 마셔라.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괜찮다. 그건 네가 괜찮은 거고.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획일화. 그러니까 공동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라는 게 다 함께.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서로 함께 함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을 하는 거지, 획일화를 위해서 공동체가 지향되면은 이건 뭐 공산주의, 전체주의죠. 뭐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린 이런 것에 너무 의식이 점유되어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자, 요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기계의 부품이 아니다. 나는 생명체다. 나는 기계의 부품이 아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펜듈럼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왜냐? 펜듈럼은 단일하고 확고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계속 갈라치게 할 겁니다. 이 기준 하나를 딱 세워서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과 이러한 사람이 있어. 어느 편에 설 거야 너는. 성공에는 이러한 길과 저러한 길이 있어. 너는 어느 편에 설 거야 너는. 이걸 선택하면 너는 성공할 거야.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너는 위험해져. 겁을 팍 주는 거야 그냥.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어.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너는 큰일 나.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 그럼 내가 지켜줄게. 자, 획일화된 기준. 펜듈럼은 이것을 조장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조장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갈등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계속 한쪽으로 규합하려고 할 겁니다. 목소리를 못 내. 목소리를 내면은 의견을 좀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입장을 얘기하면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 종교 얘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꺼내지 말라고. 큰 싸움 난다고. 가족 간에도 그러다가 절교하는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곧 나의 삶이거든. 그 기준을 나의 삶의 유일한 확고한 기준으로 삼는 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펜듈럼의 갈라치기와 펜듈럼의 에너지 수학에 여러분들이 계속 소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다 초월하셔야 된다고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여러분들도 세계관,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종교가 있잖아요. 이제 댓글 보면은 아주 독실하신 불교 신자이신 분들도 있고 또 독실하신 크리스찬도 있고 다 존중을 합니다.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안에서 괴로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서 못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서 스스로 만족하고 거기서 얻고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다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선택인데 다 각자 선택이고 각자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한테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이러지 말란 말이죠. 저 역시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돌이키죠. 아이고 내가 또 이 펜듈럼의 떡밥에 미끼에 걸려 넘어졌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벗어나야 된다. 워낙 쉽게 우리가 이 미끼를 물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개성의 파괴와 획일화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나도 모르게 이 획일화된 이 길을 내면화해서 이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그들을 잡아 족치게 된다 이거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책에 나온 내용 보시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트랜서핑을 하셔야 되는데 트랜서퍼라고 하죠. 트랜서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운명을 통제하는 사람. 그래서 현실의 지배자라는 말도 쓰잖아요. 트랜서퍼를. 트랜서퍼가 되기 위해서, 트랜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자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 자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굉장히 알고 보면 단순하다. 근데 이게 얻기가 쉽지가 않다. 왜? 매트릭스가, 펜듈럼이 방해를 하고 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의지, 두 번째는 의식, 세 번째는 에너지. 이 세 가지예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수식어가 있어요. 자유로운.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자유로운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자유로운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트랜서핑을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펜듈럼 매트릭스의 공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의지와 반대되는 것은 세 가지.
사로잡힌 주의. 그래서 주의의 사로잡힘 현상이라는 거 다뤘었죠. 의식을 방해하는 것은 흐려진 의식. 의식이 흐려졌어. 흐리멍텅해요. 세 번째, 자유로운 에너지를 방해하는 것은 막힌 에너지. 에너지 막힘, 그죠? 자, 이 세 가지. 펜듈럼 매트릭스는 이것을 계속 조장할 것이다. 그래서 뭘 방해한다? 이 세 가지를 얻는 것을 방해한다. 그럼으로써 트랜서핑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자,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플러스 요것과 더해서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따가 더 나와요. 일단 요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나는 의지가 있는가? 나에게는. 나에게는 의식이 있는가? 물론 의식이 없으면 혼수 상태죠. 그러나 눈뜬 상태로 우리 잠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에너지가 있는가? 나에게는. 심신의 에너지 있는가? 자, 이 세 가지. 있다면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의 의지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자유로운 의지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자발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발성. 자유로운 의지가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의지박약, 두려움, 불안, 경계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또 후회하고 다시 결심하고 후회하고 결심하고 남 눈치 보고 수동적이 되고 심지어 무기력하게 되고 이게 다 의지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의지는 왜 필요하느냐? 이것은 주어진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해요. 주어진 길. 주어진 길은 펜듈럼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 주어진 길을 일단 가야 돼요. 길을 가다가 길을 벗어나는 거지 그 길조차도 못 가면은 벗어날 길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적응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 우위와 관련 있는 거예요. 싸움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이 두렵지 않고 그래서 싸우지 않는 겁니다. 힘이 필요한 거죠. 기본적인 힘,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본 의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부 의도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부 의도가 외부 의도를 불러오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의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몸과 마음의 일치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의 일치는 뭐냐면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지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없는 일을 자꾸 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데 부탁하면 들어주고 마음이 있는데 표현 못하고 행동 못하고 주저하고 싫은데 싫다는 말 못하고 또 거기 가서 앉아있고 가기 싫은데 끌려가듯 마지못해 갔다 와서 짜증내고 너무 많은 거야 이게.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면서 괴로워하고 의지와 관련된 거예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사람은 어떠냐면요. 좋은 건 선택하고 싫은 건 거절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지향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100%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방향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일 때 예하고 아니올 때 아니오라고 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예일 때 예라고 못하고 아니오인데 아니오라고 못하고 예도 아니어도 예도 아니어도 아니 예 아니에요 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내 행동도 기꺼이 행동 못하고 기꺼이 행동 못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지치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뭘 해도. 커피를 마시면 기꺼이 내가 먹고 싶은 커피 사서 마시면 얼마나 한 모금이 달콤합니까?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커피가 싫은데 다른 걸 마시고 싶은데 다른 걸 마시자니 눈치가 보이고 마시면 안 될 것 같고 커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마시긴 해야겠는데 안 마실 수는 없고 이 맛이 있겠어요? 이게 벌써?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눈 뜨면 왜 눈 떴는데 흐리멍텅해지냐? 오늘 하루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내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게 너무 싫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치 않더라도 몸이 있는 곳에 바꿀 수 없으면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러면 괜찮아져요. 근데 마음을 또 못 둬. 아니면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을 가든가. 둘 다 아닌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니까 괴로운 거예요. 결혼하셨으면 눈 딱 감고 재밌게 살아야지 하고 살면은 차라리 나아요. 이제 마음을 거기다 두면은. 근데 마음이 늘 붕 떠 있어.
예, 붕 떠 있어. 몸은 같이 사는데 마음은 정착이 아직 안 돼 있어. 마음은 하나 돼 있지 않아. 집에서는 같이 지내고 그래서 몸은 하나가 됐는데 마음은 하나가 돼 있지 않아. 붕 뜨는 거예요. 에너지 계속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그럼 나중에 왜? 자유로운 의지가 점점 획일화되어 가고 개성이 파괴되어 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수동적이 되고 무기력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가시면 어떻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허무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자유로운 의식. 의식이 자유로워야 돼요. 이것은 창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성. 창조성이라는 것은 반대가 뭐예요? 진부한 거예요. 진부. 고집불통. 이 의식이 꽉 막혀 있는 사람은 진부하고 고집불통이고 아집이 많고요. 비합리적 사고를 하고요. 대세 따르기 좋아하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대처를 자꾸 하고요. 인격도 인성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식이 아주 수준이 낮다는 건 인격의 수준이 낮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 되거든요. 우리가 의식이 자꾸 열려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왜 필요하느냐? 더 나은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길을 갈 뿐 아니라 더 나은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의식이. 그래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남들 다 하는 거 거기에 매몰되거나 만족하지 않고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성이죠. 그래서 이것은 초월을 위한 거기도 해요. 이건 경쟁을 위한 거죠. 의제는. 근데 경쟁을 넘어선 뭐예요? 가치 창조라고 그러죠. 나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의식이 열려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과거에 어떤 분들의 영상 다큐 이런 걸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저런 시대에 이런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야, 지금 봐도 정말 세련되고 멋지다. 의식이 정말 깨어있었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은 그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죠, 시대를. 시대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의식이 창조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과 영혼의 일치와도 관련이 있어요. 마음과 영혼의 일치. 마음과 영혼이 일치하면은 여러분들이 외부 의도를 불러오죠. 중요한 겁니다.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의식이 자유롭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루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행하는 거예요. 타프티 개념으로 말하면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라고 하는 현존의 상태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죠. 이 의식이 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이 됩니다. 맹목적.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몰라. 그냥 남들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좀비처럼.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자, 세 번째, 자유로운 에너지. 에너지가 자유롭지 않은 것은 에너지가 막힌 걸 얘기하죠. 에너지가 막힐 때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리고 오라장이 손상됩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자꾸 꼬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유로운 에너지 필요하죠? 이거는 지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이제 내 길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길을 지속해야 돼. 꾸준히 지속해야 돼.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 있죠? 에너지가 약해서 그래요. 에너지가 막혀서 그래요. 아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압니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약해서 그래요. 그 길을 가다가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힘과도 관련 있는 거예요. 힘 또는 역량. 내적인 역량. 에너지입니다. 자유로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또 굴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몸과 혼과 영의 막힘 없는 흐름을 또 얘기합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에너지가 자유롭다는 것은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막히지 않았다는 뜻이죠. 흐름. 그래서 순환과도 관련이 있어요. 혈액도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죠. 병이 안 생기죠. 그리고 호흡도 계속 순환이죠. 순환을 할 때 우린 신선해지죠. 노폐물이 나가죠. 건강과 관련이 있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가 자유롭다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과 에너지 보호막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우리를 관통해서 잘 흘러야 되고 또 에너지 보호막이 강화되어 있어야 되고 오라장이 강화되어 있어야 되고 이겁니다. 자, 요게 이제 아주 단순한 거지만 쉽지 않다. 왜? 이 펜듈럼이 공격을 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습니다.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 얘기했죠? 밖에서 보이는 것들, 온갖 정보들이 여러분들을 교란시켜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막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요. 자꾸 골똘하게 만들어, 멍하게 만들어, 주의가 붙들려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방해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삶에서 오는 압박, 압력. 다른 말로 짐이라고 보면 돼, 짐. 무거운 짐짝. 이게 여러분들의 이 세 가지 요소를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삶에서 오는 이 압박을 여기서 다른 말로는 집게라고 그래요, 집게. 뭐 이렇게 집게 있죠? 꼽는 거. 그래서 집게에 딱 집힌다. 요런 표현을 씁니다. 집게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집게에 집히게 되면은 이렇게 자유로운 의지, 의식, 에너지의 흐름, 이게 막혀버린다는 얘기죠. 끊긴단 말이에요. 단전이 된단 말입니다.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에너지가 흘러야 되는데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삶에서 오는 압박 때문에. 이 압박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온갖 압박.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허리가 휘어 있어요. 여기 온갖 짐도 있고 길도 막 험해. 자, 이걸 짊어지고 있어요. 정말 힘겹게 우리가 살고 있죠. 최대한 이게 가벼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짐을 자유롭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실제로는 불필요한 짐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다, 대부분. 불필요한 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 여러분들이 느끼는 압박의 상당 부분은 얼마든지 털어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고난을 자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뭐 때문에?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의 책임감 때문에. 이 책임감의 뿌리는 사실은 뭐예요? 자책 그리고 죄책감이거든요. 이 죄책감과 자책에서 오는 책임감, 잘못된 책임감 때문에 이 불필요한 짐을 외부에서 짊어지라고 떠넘겨준 이 짐을 심지어 자신이 스스로 떠안으면서 괴로운 길을 가면서 불평, 불만, 원망, 신세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 습관되면 이것도 고치기 힘들어요, 여러분.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계속 돌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걸 잘 보셔야 돼, 이 상황을. 점점 여러분들 가벼운 길로 가셔야지 짐을 짊어진 것 같지 않아도요 쌓인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지금은 외부에서 주어진 획일적인 기준, 규칙, 요구들, 이게 다 여러분들이 얽혀있는 것들, 얽매이고 있는 것들 다 짐이에요. 이게 다 짐짝들. 여러분들이 짊어진 그 삶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몸무게 재듯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저울에 올려보세요. 얼마나 나가는지. 정말 가벼워서 제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바늘이 꺾어질 정도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몇 점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질수록 이 압박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말도 제대로 못해. 표현도 못해. 하소연할 데도 없어. 속으로 삭혀. 압박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속박입니까? 자유입니까? 그리고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효도하려고 하셨어요? 남들 다 하니까 의무감으로 하셨어요? 나이가 더 넘으면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했습니까? 왜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결혼을 통해서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 자유라는 게 내 맘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다 자유가 아니에요.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거기서 오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는 나이가 지금 몇이냐? 너는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여자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학생이 어떻게 이러고 있냐?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는 장남이니까 이래야 된다. 너는 외동이니까 이래야 된다. 무수한 짐들,
계속 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그러냐, 이래야지, 저래야지. 도리라고 하는 것들. 이제 우리 욕먹기 싫고 비난받기 싫어서 또는 잘 보이려고 이게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 아, 내가 열심히 지면은 좀 알아주겠지. 열심히 지면은 좀 짐을 내려놓을 때가 있겠지. 그랬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지금 이 짐 정리 안 하시면요, 여러분 그냥 짐꾼 돼요. 무책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네, 또 이제 그 반대급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백히 불필요한 짐을 여러분들이 짊어지면서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를 알아주시란 얘기예요. 그걸 좀 바라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좀 자유로워지시란 말입니다. 숨은 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숨은. 내가 숨이 넘어가는데 왜 이 짐짝에 휘둘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가족은 짐입니까? 짐을 내려놓을 곳입니까? 가정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가족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에요. 가정이라는 곳이. 어떤 분들은 가족이 그 어떤 짐보다 무거운 짐짝인 경우도 있어요. 짐을 지지 마세요. 불필요한 짐을 무리하게 지지 마세요, 여러분. 욕먹기 싫어서, 비난받기 싫어서, 잘 보이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노예입니까? 왜 스스로 노예처럼 삶을 살아가십니까? 물론 노예의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는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예 의식을 먼저 깨우치셔야 돼. 노예 의식에서 먼저 벗어나셔야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는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용기는 무모하게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용기가 아니에요. 그 용기가 아닙니다. 오만이에요. 충동이고. 진짜 용기는요, 내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밑바닥까지 바라보되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용기가 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진짜 용기가 용솟음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근본적인 게 딱 풀리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개성의 파괴와 회귀화의 길 안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계속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의식을 확장시키셔서 내려다보셔야 된다고요. 집 안에서 아무리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집 바깥에 저 하늘에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세요. 점으로 보이죠, 점으로. 내가 있는 곳이. 그런 넓고 확장된 의식으로 지금의 내 위치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객관화시켜서 한번 바라보시고 인정할 거 인정하시고 다 해보세요. 거기서 이제 진짜 용기가 나는 겁니다. 예, 상황 인식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진짜 용기가 나면요, 뭐 화내고 이럴 것도 없어요. 예, 싸우고 이럴 것도 없어요. 길이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것이 뭐. 모든 방면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자유와 독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이 대가 없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행동과 생각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생각이 확장되고 의식이 확장된 상태에서 확신이 들고 용기가 자연스럽게 올라옴으로써 행동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행동이에요. 몸과 마음의 일치, 마음과 영혼의 일치, 몸과 혼과 영의 막힘없는 흐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용기가 나오고 여기서 진짜 이제 길을 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러면 이제.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당장 뭐 어떤 충동적인 결정과 모험 막 이런 걸 하라는 뜻이 아니라 묵직한 어떤 방향 설정, 그리고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진지한 결단,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이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이 압박은 다른 말로 이 책에서 정신적인 집게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펜듈럼의 갈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펜듈럼의 갈고리. 펜듈럼의 갈고리는요, 이 타프티로 말하면 다운머리가 점화돼야 메타력이 여기서 작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운머리를 점화시키는 게 말하자면 절연체였던 것이 이제 전기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메타력이라는 것이 하나의 전기라고, 전류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작동하는 거죠. 전기가 작동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타프티 개념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집게를 딱 쥐고 있다는 것은 이 다운머리가 작동을 하지 않죠. 그리고 뭐가 작동해요? 펜듈럼의 갈고리가 이걸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꼭두각시 줄이. 이걸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다? 집게가 딱 물려 있다. 집게가 어떻게 물렸어요? 살면서 온갖 짐짝들을 끌어안으면서. 이거 정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먼저 정리하시냐면은 불필요한 관계부터 정리하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불필요한 여러분 지식 정보 정리하세요. 쓸데없는 외부 자극 차단하세요. 가볍게 여러분들의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어 가세요. 단순하게.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 집게가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집게, 그러니까 우리를 압박해오는 거, 정신적인 집게. 자, 이 집게에 물리면은 우리가 꼼짝달싹 못해요. 좀 무섭게 그렸네요. 목이 잘리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전기가 차단됩니다. 여기서. 펜듈럼 매트릭스의 집게. 에너지가 흐르질 못해. 에너지가 흐르질 못해. 이 집게가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단해요. 오징어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죠? 오징어 게임은 한마디로 어떤 게임이에요? 이러다 다 죽어 게임이에요. 결국 다 죽어나가는 게임이라고요. 근데 다 죽기로 생각하고 오지 않죠? 이긴다고 생각하고 오죠? 자원에서 오죠? 오징어 게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일종의 이 심리전 같은 겁니다. 심리전 중에서 유명한 게 삐라잖아요. 삐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북 전단 보내고 하는 거,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내는 거, 이게 다 삐라잖아요. 심리전이에요, 이게. 삐라 보셨나요? 삐라? 옛날 삐라, 최신 삐라 다 보셨나요, 여러분? 요즘에야 뭐 이제 CD도 많이 보내고 USB도 많이 보내는데 옛날엔 전단 많이 보냈잖아요. 이제 그 중엔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남한으로 오세요.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유명한 연예인 비키니 입은 사진이 있어요. 요염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여성과 이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 이거죠. 오면은 뭐 보상금 이렇게 딱 써 있고. 심리전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일단 환상. 물론 이제 이게 100% 환상은 아니고 또 실제 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이런 사람과 그렇게 뭐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 연예인인데, 이 사진에 나온 영화 배우인데, 아무튼 그러한 환상을 좀 심어줍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에 대한 거, 행복, 명예, 지위 뭐 이런 거야. 이제 먼저 환상을 심어줘요. 알고리즘. 어떻게 집게는 우리를 찝어내는가. 첫 번째, 환상 심기. 자, 이거는 이제 삐라에 비유하는 거야, 그냥. 삐라에. 이해하기 쉽게. 환상 심기. 자, 두 번째는 욕망을 일으킵니다. 욕망을 점화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와, 뭐 이쁘다. 와, 나도 저런 여자랑, 저기 가면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욕망을 일으킵니다. 자, 좋지? 이거야. 야, 좋지? 좋지 아니한가?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조건을 제시해요. 조건 제시. 너도 할 수 있어. 일단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요런 방식으로 해야만 해. 그러면 너도 너의 환상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데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앞에 이걸 심어줬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어. 다들 그러고 살아. 다들 이렇게 하고 살거든. 그러니까 너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책임은 못 져. 근데 그 말은 안 하죠. 책임 못 진단 말은 안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덥석 이 미끼를 무는 겁니다. 그 순간 집게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포획되는 겁니다. 모든 걸 이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이 짚히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다단계 피라미드, 뭐 그 접근 방식도 이런 식이죠.
부에 대한 환상, 기득권에 대한 환상, 욕망 이런 거 막 일으켜주는 거예요. 막 예. 응? 성공한 사람들 그 집 보여주면서 막 집에 막 집안에 수영장, 짐 막 이런 거 있으면서 막 밖에 나갈 일이 없네 막 벙커 같아 막 이제 욕망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도 사실은 너 같았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됐어.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서 이런 건 잘 얘기 안 하죠. 그렇게 하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또는 이게 얼마나 불리한 건지 아니?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거는 그냥 생략.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 그냥 하고 싶어? 그럼 여기 등록해. 물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이 환상부터 여러분이 물리면 안 되는데 보통 이 환상이 주입이 너무 쉽게 되죠. 너무 쉽게 돼요. 예. 모든 게 이런 식이라니까요. 뭐 영어 학습 관련한 상품도 한번 보세요. 마케팅 하는 거.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환상. 환상 심어주는 거예요, 일단. 모든 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 중간에 빠진 게 반응이란 말이에요. 반응. 이거를 이제 유도하는데 요즘에 미디어 그리고 스마트폰이 이런 것을 훨씬 더 정교하게 빨리 유도해내고 있다는 거죠. 좋아요? 싫어요? 그 다음에 의견. 네, 댓글 달아, 댓글. 너는 어느 편이야? 어느 편이야? 너도 한번 여기에다가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 네 의견을. 이 의견이 이제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의견이. 예. 의견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의견이 여러분들이 이 집게에 계속 낚이게 되는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서 웬만하면 반응하지 말고 웬만한 것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주도하거나 책임지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아주 가벼운 것 같아도 웬만하면 참여하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특히 부정적인 어떤 전선이 있는 거 있죠. 전선. 네 편, 내 편이 있는 거, 편가르게 하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한 의견 웬만하면 안 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직업적으로 뭐 관련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 책임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그런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 거기에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는 순간 이 집게에 확 걸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집게에 한번 포획이 되면 여러분들은 결심하고 노력을 하고 또 좌절을 하고 하는 굴레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집게에 붙잡혀서 계속 발버둥 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펜듈럼이고 매트릭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귀를 이게 개성의 파괴입니다. 오징어 게임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환상 심어주는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환상에 빠져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래 프레임을 비추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실을 선택하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환상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있는 것보다 더 크게 과도하게 과대하게 바라보는데 그게 뭐예요? 왜곡되게 바라보는 거예요. 환상은 왜곡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욕망에서 왔어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이 들어가서 왜곡된 상이 펼쳐지는 건데 이게 환상이에요. 심하면 망상이고요.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것은 망상과 환상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꿈을 가지고 진정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하고 환상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동적으로 행하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지 않으시면은 트렌서핑 하다가 오징어 게임 하는 거예요. 요거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취직을 하려는 분들은 또 이제 뭐 기업에서 얼마나 광고, 홍보, 마케팅 합니까? 이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뭐 글로벌 기업은 굉장히 환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구글 같은 본사 딱 사진, 그림 이런 거 보면은 야, 여기 정말 일할 맛 나겠다 그러는데 거기에도 거품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환상은 오래가지 못해요, 환상은. 대학도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혹시? 대학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3 때 저희 어떤 그 선생님은 그 환상을 아주 작정하고 심어주더라고요. 작정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아직도 기억나요. 고3 초반에 너희들은 이제 미쳤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미쳐야 된다. 친구도 없다. 옆에 사람 친구 생각 만들 생각도 하지 마라.
미친 듯이 공부만 해라. 그래서 완전히 미쳐버려라. 그래서 대학을 가라. 그럼 저 잔디밭에서 낭만을 즐길 수가 있다. 그때부터 그 미친 거를 이제 제정신으로 돌리는 방식을 알려줄게. 그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신이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1년 동안은 미쳐라.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주입받고 또 이걸 전수해주고 밑에 다음 세대에게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딴 거 한 거 없어요. 우리가 먼저 이 집게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 그러면 뭐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집게에서 벗어나면 알아요. 이 집게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말 안 해도. 근데 집게에 걸려가지고 집게 걸린 사람한테 훈수를 두고 있으니 이 말이 먹힙니까?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서 몇 개 문장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어드릴게요. 주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동일하게 만들고 가치를 획일화하고 기준과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좋아요와 싫어요다. 개별적이고 개성 있는 각각의 나는 여론이라는 싸움 아래 전부 획일화된다. 모든 것은 아주 단순하다. 의견이 더 잘 동기화될수록 부속품은 더 동일해진다. 모두가 하나인 것처럼 모든 것이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모습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생산될 것이다. 모든 전체주의 시스템은 바로 이런 원칙으로 작동한다. 네, 그래서 그 의견이란 얘기 여기 나오죠. 의견.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손쉽게 여러분들이 개진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점처럼 보이지만 좋은 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트랜서핑 관점에서 또 펜듈럼 매트릭스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펜듈럼 매트릭스의 굴레에 여러분들이 빠져드는데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행동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542페이지. 그 누구도 외부의 누군가가 이 게임을 통제하고 있으며 자신이 선언하지도 않은 목표를 쫓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오징어 게임 같은 거죠. 예, 오징어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같은 페이지입니다. 개별적이고 개성 있는 각각의 나는 여론이라는 싸움 아래 전부 획일화된다. 예, 대세죠, 대세. 예,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해. 그럼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내 소신을 펼치질 못해, 말을 하지 못해. 이제 돌 맞을까봐. 돌을 던지니까. 돌만 던지나요? 창으로 찌르고 불태우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기 얘기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는 세상이라 자기 목소리도 내기 힘든 세상. 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또는 떼법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재밌는 게 여론이라는 게 왜 이게 펜듈럼이 잘 이용을 하냐면 여론이 이렇다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여론에 편승하게 돼 있어요. 네, 왜냐면 이 획일화된 길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여론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여론이 조작된 거라 하더라도 그런 조작된 여론을 보여줄 때 거기에 사람들을 끌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론, 대세, 또는 트렌드, 유행, 아무리 그런 걸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면 개성의 파괴와 획일화의 길에 들어서서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집게에 꽉 붙잡혀서 여러분들 이 안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잘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서 더 숨통이 트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트랜서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자유로운 의지, 자유로운 의식, 자유로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꾸준히 운동하시고 또 트랜서핑 책 꾸준히 접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도 의지력이 길러지니까요. 그래서 운동 꾸준히 하시고 계속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